여기 바퀴 달린 아파트라고 불리우는 차가 있습니다. 우산에도 이 차의 로고가 박히면 100만 원이 훨씬 넘어가 버리죠. 옵션이 없는 깡통 차량은 4억을 가뿐히 넘기는데 가장 비싼 는 100억대까지도 올라간다고 해요. 이쯤 되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차는 럭셔리의 끝판왕 롤스로이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롤스로이스가 럭셔리의 끝판왕이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린다는 겁니다. 페라리가 보통 1년에 13,000대 정도 팔리는데 롤스로이스는 5,000대 정도만 팔리죠. 심지어 이것도 역사적으로 많이 팔린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자기들 차가 얼마나 팔리는지, 영업이익률은 얼마인지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런 건 프롤레타리아적인 자동차 회사나 신경 쓰는 일이란 겁니다. 혼자서 아예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태도로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럭셔리하고 비싼 차가 된 걸까요? 오늘은 바퀴 달리는 아파트 롤스로이스 탄생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수요시장 품격의 정점 롤스로이스입니다. 우리는 차를 살 때 깡통이 얼마냐는 말을 하죠. 보통 베이스 모델에 옵션을 추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롤스로이스는 깡통의 개념이 없어요. 모델별로 시작 가격이 있긴 하지만 롤스로이스에서는 그 시작 가격을 언급하기조차 싫어합니다. 왜냐면 롤스로이스의 모든 차들은 세상에 단 한 대밖에 없는 비스포크 방식으로 제작되어서 사실상 정해진 단가가 없거든요. 가격이 무한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러니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는 당연하게도 롤스로이스가 되는 겁니다. 평균 발주 가격도 45만 파운드로 알려져 있고 100만 파운드가 넘는 경우도 매년 여러 차례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커스텀이라고 해도 뭐 저렇게까지 비싸지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일반적인 커스텀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대차 사려고 하면 외장 컬러 옵션이 10개 정도잖아요. 롤스로이스의 도색은 외장 컬러만 4,000가지가 넘습니다. 이걸 특수로 버시 페인트를 5겹으로 칠하고 손질이 어려운 것은 전문가가 수작업을 하는데 45kg 이상의 페인트를 7일 동안 쓴다고 하죠. 또 내부 인테리어도 주문자 방식인데 정말 원하는 대로 전부 해줍니다. 진짜 별의별 주문들이 다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구매자의 탄생 별자리를 1200개의 광섬유로 구현하거나 정원에서 자란 나무를 인테리어 재료로 쓰거나 내부 인테리어 색상을 강아지 털색으로 맞춰주거나 딸 발자국을 대시보드에 새겨주기까지 하죠. 심지어는 차가 반짝거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이아몬드를 분쇄해서 외부 도장에 사용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해줬어요. 이러니 가격이 끝없이 올라가는 거죠.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의 롤스로이스는 변경사항만 7페이지에 달했을 정도로 유명했고요. 때문에 각각의 롤스로이스는 모두 특별해짐으로써 자동차의 최상위 브랜드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거죠. 롤스로이스는 영국 귀족 찰스 롤스와 노동자 헨리 로이스가 공동으로 설립했는데요. 출신부터 다른 두 사람의 동업 계기도 흥미롭죠. 찰스 롤스는 대학에서부터 공학을 전공하면서 항상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롤스는 졸업 후에 프랑스 자동차를 수입해서 영국에서 팔기 시작했는데 프랑스산 자동차의 품질이 원하는 수준에 못 미쳐서 항상 불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친구가 한 엔지니어를 소개해주면서 그 사람이 만든 자동차를 극찬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 엔지니어가 바로 헨리 로이스였죠. 로이스가 차를 만들게 된 계기도 롤스와 비슷했습니다. 프랑스산 자동차의 품질이 원하는 수준에 한참 못 미쳤거든요. 그래서 직접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든 세 대 중 한 대가 롤스의 친구에게 팔렸던 거죠. 이렇게 만난 두 사람은 롤스로이스라는 이름으로 자동차를 만듭니다. 롤스의 제동적인 지원과 비즈니스 역량에 롤스의 기술력이 더해지면서 회사는 신뢰성 높은 자동차로 명성을 얻죠. 당시에 포드의 모델 T가 등장하면서 대중 자동차의 시대를 열었지만 롤스로이스는 애초부터 대중적인 차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본인들의 자동차는 가격이 아닌 품질과 신뢰성에만 초점을 두었던 겁니다. 그 덕에 힘세고 튼튼하면서 잘 달리는 차로 유명해졌죠. 또 당시 자동차 치고 너무 조용해서 유령같이 달리는 차라면서 실버 고스트란 별명이 붙었는데요. 나중에는 이 정숙성이 특징이 되어서 모델명을 유령 이름으로 정하는 전통도 생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헨리 로이스는 가격이 잊혀진 후에도 품질은 오래도록 남는다 이런 말로 자신의 체력을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롤스로이스의 초기 자동차들은 시간이 흘러도 잘 달리면서 품질의 훌륭함을 증명했죠. 거기다 옛날에 롤스로이스가 얼마였는지 지금은 다들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로이스는 훌륭한 통찰력을 보여준 겁니다. 나중에는 영국 왕실과 귀족들의 자동차로 유명세를 얻었고 다른 차들과는 급을 나누려고 까다로운 구매 조건을 걸기도 했었습니다. 돈과 사회적인 지위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 가문에도 오점이 있으면 안 됐죠. 이때부터 유명 연예인들이 사려다가 퇴짜 맞았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었고요. 이 덕분에 돈이 많아도 아무나 못 사는 차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콧대가 높았던 롤스로이스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주력 사업 중 하나였던 항공기 엔진 사업 부분이 막대한 손실을 내면서 71년에 법정 관리에 놓였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자동차 부분을 매각했는데 그 이후부터 롤스로이스의 콧대가 완전히 꺾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엔진이 너무 오래됐었죠. 전통이랍시고 1950년대에 개발한 엔진을 쓰니까 성능이 다른 차들보다 너무 떨어졌어요. 비싼 차인데 성능은 떨어지고 거기다 구매자에게 갑질까지 하니까 부유층들이 외면한 겁니다. 자동차 부분을 분리할 때만 해도 1년에 3,000대는 팔았는데 90년대 2,000대도 힘들 정도로 판매량이 나락을 갔죠. 그렇게 98년에 다시 매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폼이 죽을 법도 하지만은 롤스로이스 브랜드의 가치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인수에 먼저 뛰어든 건 BMW였죠. 지금이야 BMW가 벤츠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지만은 당시엔 유재석 옆에 박명수 같은 2인자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이때 마이바흐의 출시도 결정됐던 터라 BMW가 대응할 라인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를 인수하면은 벤틀리까지 가질 수 있었기에 인수는 꼭 성공해야만 했죠. 그리고 당시 BMW와 롤스로이스는 관계도 좋았거든요. 롤스로이스에는 새로운 엔진을 주기로 했고 벤틀리 엔진은 업그레이드 하기로 하면서 매각은 3억 4천만 파운드에 하기로 결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찬물을 뿌리죠. 개혁 막바지에 폭스바겐이 4억 3천만 파운드 어떠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롤스로이스를 보유했던 기업은 계약을 막바지에 뛰었고 폭스바겐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추가 자금도 없었던 BMW는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런데 천하의 BMW가 과연 눈 뜨고 코를 베었을까요? BMW는 롤스로이스 브랜드의 권리가 자동차 회사가 아닌 항공기 엔진 회사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침 거래 중인 회사라서 사이도 좋았다 보니 BMW가 자폭 공격을 해버리죠. 롤스로이스의 상표권을 4천만 파운드에 사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폭스바겐은 큰 돈을 써서 롤스로이스의 공장과 인력, 환희의 여신상과 판테온 모양의 그릴 디자인에 대한 권리까지 전부 인수했는데 정작 롤스로이스란 브랜드는 못 쓰게 된 겁니다. 게다가 롤스로이스 엔진 공급 계약을 맺은 BMW가 엔진을 안 줘버리니까 생산에 차질이 생겼고 비용만 계속 발생하게 생겼죠. 이렇게 양쪽 다 돈만 거하게 쓰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결국 합의를 봅니다. BMW는 폭스바겐에 2002년까지 엔진을 공급하고 롤스로이스란 브랜드에 한시적 사용권을 주는 대신에 롤스로이스의 상징인 환희의 여신상과 그릴 디자인 등을 4천만 파운드에 인수하기로 해요. 어차피 폭스바겐 측이 가장 원했던 건 벤틀리였기 때문에 이 거래를 받아들였죠. 이렇게 본 4년의 기간 동안 BMW는 공장을 만들고 2003년에 새로운 팬텀을 출시하면서 롤스로이스의 새 출발을 알립니다. 그리고 다시 브랜드 재건과 고급화에 온 힘을 쏟았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롤스로이스의 특징들은 이 BMW의 인수로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재정비를 하면서 점점 판매량도 늘어서 지금은 연간 판매량 6,000대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는 중입니다. 예전의 명성을 완전히 되찾은 거죠. 롤스로이스는 럭셔리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역사적 헤리티지와 더불어 품질이 기반이 된 상황에서 다른 소비자와 차별화할 개인화를 제공한 거죠. 단순히 가격만 비싸다고 럭셔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롤스로이스는 럭셔리는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